안녕하세요. 빠르고 벌어보는 빠바TV입니다. 오늘은 메이즈러너 1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개봉한 영화이며 총 3부작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특히 한국계 배우 이기홍이 출연하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한 영화인데요. 현재는 메이즈러너 1, 2까지 개봉을 했고 3 더 데스 큐어 같은 경우엔 2018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뛰어야 한다. 이제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을 잃은 한 소년이 WCKD라는 단어가 쓰여진 드럼통과 각종 상자들과 함께 승강기에 실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그를 여러 명의 소년들이 애워싸더니 신참이 왔다고 수군대기 시작하고 갤리라는 소년이 다가와 첫날이다 신참 빨리 일어나 라며 데리고 나옵니다. 지상에 발을 내디딘 주인공은 당황하며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벽이었고 그곳은 거대 미로에 둘러싸인 글레이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안정을 찾은 신참에게 리더인 흑인 소년 알비가 다가옵니다. 알비는 글레이드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자신이 없을 땐 얘가 리더라면서 뉴트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글레이드의 3가지 규율들을 나열하며 설명해주는데 특히나 문 너머는 절대로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 다음으론 주인공에게 척을 소개시켜줍니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미로 문에 다가가게 되고 미로에서 귀환하던 러너 민호와 벤과 마주칩니다. 주인공은 미로 문으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하려 했으나 제지하려는 갤리와 충돌합니다. 밤이 되자 신참을 맞이하는 환영 파티가 열리고 뉴트는 주인공에게 밤마다 변하는 미로와 그 미로를 달리고 수색하고 지도를 만드는 러너, 미로에 있는 그리버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러너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등의 러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분위기로 갤리와 신고식 겸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때 넘어져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토마스였음을 기억해냅니다. 둘째 날 토마스는 위키드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들리는 알 수 없는 꿈을 꾸다가 알비에 의해서 잠을 깹니다. 알비는 토마스를 이름이 새겨진 벽으로 데려가서 너도 이제 우리들 중 하나라면서 벽에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 후 숲에서 비료를 퍼오려고 하던 토마스에게 러너인 벤이 다가와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면서 습격을 하게 되고 토마스는 몸싸움 끝에 겨우 벤을 떨치고 다른 소년들이 있는 글레이드로 달립니다. 토마스의 외침을 듣고 다른 소년들이 벤을 붙잡지만 반항이 거세자 뉴트가 벤의 머리를 삽으로 후려치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이때 벤이 그리버에게 찔려 어떤 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벤은 구덩이에 갇혀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문 너머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장면을 본 토마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셋째 날 벤의 발자국을 따라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알비가 민호와 함께 문 너머 미로로 떠납니다. 글레이더들은 그 둘이 해가 저물어져 가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기다림을 견디다 못한 토마스는 뉴트에게 들어가서 찾자고 하지만 갤리는 규정상 자기들이 알아서 나와야 한다 하고 뉴트는 다른 누구를 또 잃을 수 없다고 하며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이 닫힐 무렵 그리버에게 찔려 기절한 알비와 그를 부축하고 오는 민호가 입구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비를 버리라고 글레이더들이 말을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알비를 끌고 오려고 하고 결국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마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문은 닫히게 되고 민호는 토마스에게 잘했다 이젠 우린 모두 죽었다며 말을 건넵니다. 밤이 찾아오게 되고 민호와 토마스는 함께 알비를 담쟁이 덩굴을 이용해 벽 위에 끌어올려 고정시키던 중 그리버의 소리가 들리고 민호는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도망갑니다. 토마스는 덩굴 밑에 숨어 있다가 처음으로 그리버를 보게 됩니다. 일단 알비를 고정시켜둔 뒤 토마스는 그리버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다 다시 민호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닫히고 있는 미로의 통로 사이에 그리버를 끼게 만들어 최초로 그리버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넷째 날 아침 토마스와 민호가 알비를 부축하여 글레이드로 돌아옵니다. 밤의 미로에서 살아남아 귀환한 그들을 갤리를 제외한 이들이 환영해주고
규칙을 어긴 토마스의 처벌에 관해 회의를 하던 중 예정에 없던 승강기가 갑자기 올라오고 놀란 글라이더들은 일제히 달려나가 승강기를 확인합니다. 박스 안에는 쪽지를 쥐고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소녀가 있었고 쪽지에는 이 소녀가 마지막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잠깐 깨어난 소녀가 토마스를 외친 후 다시 기절합니다. 이후 토마스는 미노와 자트, 제프, 프라이팬과 함께 그리버의 시체로 가서 숫자 7이 표기된 단말기를 습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규율을 어긴 건 사실이기에 갤리는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알비 대신해서 리더가 된 뉴튼은 토마스에게 구덩이에서 음식 없이 하룻밤이라는 처벌을 내리며 동시에 토마스가 제재 없이 미로에 나갈 수 있도록 러너로 만들어줍니다. 미노는 정식으로 러너가 된 토마스에게 미로 지도를 보여주며 사실 미로에는 출구가 없었다는 비밀과 미로가 변화하는 패턴을 알려줍니다. 그때 소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토마스는 소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트리사라고 밝히고 주머니에 2개 약물 주사기가 있었다며 주사기를 보여줍니다. 토마스는 그 주사기가 알비의 치료약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뉴튼은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알비에게 주사를 놓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토마스의 설득으로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발작하는 알비에게 트리사가 가슴에 주사를 찔러 놓게 되고 주사는 효과를 보이며 알비는 쓰러지게 됩니다. 5째 날 미노는 토마스를 데리고 미로의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토마스와 미노는 단말기 음성 신호를 쫓다가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리버 전용 출입구를 발견하지만 단말기에 반응하여 미로가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황급히 돌아오게 됩니다. 때마침 정신을 찾은 알비는 글레이드 이전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토마스가 언제나 위키드의 편애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편 낮에 미로 안에서의 일 때문인지 사방에 문이 열리며 그리버들이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자트를 비롯한 여러 소년들이 희생되고 알비가 희생된 후 그리버들의 공격이 그쳤고 승강기에 숨어있던 갤리가 토마스에게 달려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죄책감을 느낀 토마스는 기억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부러진 그리버의 독침을 자신의 몸에 찔러 넣습니다. 6째 날 토마스는 알비가 그랬듯 글레이드에 오기 이전에 기억을 되찾고 구덩이에서 깨어납니다. 토마스는 되찾은 기억과 진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토마스와 트리사는 위키드의 일원이었고 이곳은 실험장이고 그 실험에 쓰일 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글레이드로 보내졌으며 토마스는 그들의 모니터링을 해왔던 것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다 글레이더들을 구하려고 스스로 글레이드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 토마스는 갤리를 포함한 글레이더들에게 미로에서 나가자고 설득합니다. 그 결과 갤리 의견에 동조하는 글레이더들을 제외한 글레이더들이 토마스와 미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탈출구 앞을 지키던 그리버들에게 제프를 포함한 몇 명의 글레이더들이 희생되지만 가까스로 섹터의 변화 순서로 유추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국 미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로에서 탈출한 후 도착한 곳은 낯선 복도로 탈출에 성공한 글레이더들은 EXIT라고 적힌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연구원들과 경비원들의 시체만이 있었고 토마스는 자신이 맡았던 컴퓨터에서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재생시킵니다. 모니터에선 해당 시설의 책임자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킬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하고 자신을 에바 페이지 박사라고 소개합니다. 박사는 이 테스트를 치르게 한 이유가 지구가 태양에 타버린 뒤 생긴 플레어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긴 세대가 태어났고 일반인과 그들의 차이점을 연구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곳이 위키드였고 그러나 청소년들을 향한 비인간적인 처사로 반대 여론이 많았고 결국 무력 충돌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황한 토마스와 일행들은 나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들이닥친 그리버에 찔린 채 권총까지 들고 온 갤리가 글레이드에 계속 있었어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는 갤리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끝내 갤리는 토마스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그와 동시에 미노의 죽창에 찔려 사망합니다. 토마스가 총을 맞은 것 같았으나 척이 토마스 대신 총을 맞았고 조각품을 부모님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끝내 사망합니다. 토마스는 죽은 척을 붙잡고 오열하던 중 특공대 분장을 한 남자들이 난입을 하고 생존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헬기에 태워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이때 헬기에 탄 생존자들이 3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미로 전역을 내려다보게 되고 미로의 벽에는 위키드 A 사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영상에 나왔던 페이지 박사가 멀쩡한 모습으로 머리에서 가짜 피를 닦아내며 생존자가 예상보다 많았지만 많을수록 좋다며 모든 게 계획대로이고 미끼를 물었으니 실험을 2단계로 이행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폐화된 도시와 사막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장면을 비추면서 메이즈 러너 1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빠르고 벌어보는 영화 리뷰 빠바TV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